안녕하세요. 마웨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약간 좀 얼룩덜룩하죠. 이 알트들이 지금 일부 알트코인들이 이런 빨간색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데 어제 장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요 비트코인이었어요. 이 비트코인이 다시 지금 10만 달러를 좀 넘기게 되면서 비교적 큰 상승이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딱 버거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이 어젯밤 9시 이후로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10만 달러의 벽을 넘어서게 됐고, 그래서 어제는 오늘 아침까지 요 102K까지 터치를 한 다음에 지금은 뭐 소폭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상승 추세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요 21선과 51선을 올라선 이후로 어제 한 대략적으로 3.9% 그러니까 4%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이 이평선과 이 비트의 가격이 지금 이 이격을 조금 더 벌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정장의 종료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조금 전에 이 히트맵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곳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뜻은 상대적으로 알트들은 지금 큰 힘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트도미의 하락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알트들이 큰 힘을 쓰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좀 알트들이 다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냐? 다시 요 비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101.7K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2K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지난 이제 사상 최고치죠. 이 108K가 현재로서의 최고점이기 때문에 이 108K를 넘어서기 시작을 한다면 완전히 이 조정장을 끝냈다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알트코인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이었죠. 이 조정장의 종료는 길어야 앞으로 한 2주 내에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주요 그 변곡점의 시기로는 이 트럼프 취임식을 좀 전후로 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여전히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 좀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108K를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이 프리미엄 갭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락의 뜻은 이 미국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재차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점은 앞으로 이 버거 형들이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다시 좀 그 매수세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조정장이 완벽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이 시그널을 통해서 조정장세의 종료 가능성은 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이 분석 그 기사들을 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1월 7일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아서 헤이즈가 암호화폐 시장이 1분기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는 1분기 말까지 연준과 재무부가 늘리는 달러 유동성은 총 6,120억 달러 수준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재정지출 정책을 쓸지는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친암호화폐, 친기업 법안 실망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증가한 달러 유동성이 충분히 이를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1분기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아서 헤이즈 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보시게 되면 이것도 지금 1월 6일 어제 나온 요 분석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립토 컨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에 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기간적으로나 상승폭 면에서 충분히 큰 상승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적지 않은 신규 투자자들과 기존 투자자들의 추가 자금이 유입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승 사이클 관점에서 시장은 후반부, 특히 막바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2025년 1분기, 늦어도 2분기 내에는 사이클의 최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슬슬 이 암호화폐 시장의 고점이 이제 1분기,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1월 7일이니까 1분기라 하면은 3월까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 대략적으로 한 두 달은 조금 넘게 남았죠. 아무튼 1분기 안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과연 정말 이 1분기에 고점을 찍고 다시 시장이 좀 하락을 할까? 아마 요것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 고점에 대한 분석이 또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그 예상은 어떠하냐, 그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7년, 2021년, 2024년, 이렇게 지금 그 상승 패턴을 좀 분석을 하면서 일단 무엇보다 이 21선과 51선이 이번에 이제 또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패턴은 2021년에는 데드크로스 없이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2017년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가 충분히 눌러주면서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이 2017년과 2021년도의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이때는 외봉, 그리고 2021년도는 쌍봉의 형태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비록 이 하락폭이 뭐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21선이 51선을 뚫고 내려갔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좀 눌러주면서 상승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1년도의 패턴보다는 2017년도의 패턴과 좀 비슷하게 흐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쌍봉의 형태보다는 외봉으로 형태를 보이면서 그렇다고 뭐 계속 상승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이 조정이 좀 깊게 눌러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외봉의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분기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보다는 비록 1분기가 끝나고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또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의견의 요 분석 기사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랠리가 2017년 강세장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블랙스완이 없는 한 하락세가 최소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 랠리는 중국의 채굴 금지로 랠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2021년이 아닌 2017년 강세장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국 채굴 금지로 이제 2021년도에는 외봉이 아니라 쌍봉을 또 찍었던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 중국의 채굴 금지가 뭐 결정적인 이 쌍봉의 그 원인이라기보다는 좀 전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대로 이 21선과 51선을 봤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눌러줌이 없이 이 데드크로스가 없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세가 좀 매우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2017년도는 이 21선이 51선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충분히 눌러주면서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눌러준 만큼 계속 좀 상승을 더 크게 이어갈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이제 2025년이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2025년인데, 그래서 저는 1분기에 고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이후에 2분기, 뭐 정말 좀 길어진다면
3분기까지도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이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 그거와 딱 맞게 또 흐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돈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회원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매크로는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보자, 버블을 만들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무엇을 좀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것이 이제 월드 M2, 글로벌 M2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과 유럽의 중앙은행, 또 중국의 인민은행, 일본의 중앙은행, 그래서 글로벌 M2를 체크를 해봤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글로벌 M2를 보시게 되면 먼저 지난 사이클 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이 글로벌 M2도 상당히 올라오면서 고점을 찍은 그 순간에 비트코인 역시 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2021년뿐만 아니라 2017년 때도 글로벌 M2가 고점을 찍었을 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역시 함께 이 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보시게 되면 현재 비록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 여전히 이 글로벌 M2가 예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이유를 제가 이 회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차 증가되는 그 시그널은 이 미국의 연준에서 올해 그 시그널을 줄 것이다, 그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그 돈의 힘, 유동성의 힘이 풀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만약에 그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알트코인 역시 유동성의 힘으로 엄청난 그 포모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그널은 이 연준이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에 이 회원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것을 좀 보시고 이 시그널이 나와야지 진짜 비트코인 고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비트코인 고점을 얘기할 시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그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크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회원 영상, 텔방에 쓰는 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분량 채우기 위해서 꾸역꾸역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계속 좀 고민하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에서 마지막 해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그냥 대충 보시기보다는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매도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매도 전략을 이런 지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세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1분기가 고점이 아니라 2분기, 3분기에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1분기에 팔지 말고 끝까지 가보느냐, 이것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저의 의견이나 아서 헤이지의 의견, 그리고 크립토 컨테에 나온 이런 의견들도 어차피 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맹신해서 고점에서 팔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무엇보다 확실한 이 매도 시그널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쨌든 1분기라든지 아니면 2분기에 고점이 나오든 3분기에 고점이 나오든 언제든 이 고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모장이 나와야지만 고점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냐, 2분기냐, 3분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포모장의 그 정도를 보면서 매도 시그널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에 일시에 매도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 포모장세, 이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좀 대응을 하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한 방에 크게 매도하면서 엑시트를 하겠다, 이런 욕심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뭐냐면, 제가 이 포모장을 좀 기준으로 해서 매도 시그널을 잡으면 된다고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포모장의 촉도로 볼 수 있는 그 지표가 무엇이냐? 이것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의 대불장 시기가 있을 때마다 이 비트의 도미넌스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위치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태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이제 찔끔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 포모장이 오게 된다면 이 비트도미의 하락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뭐 진짜 이때까지 정말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이제 한 요 중반대, 그러니까 한 40% 한 중반대까지 온다면 이때는 충분히 이 포모 장세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매도가 진행돼야 되는 시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되니까 뭐 암호화폐 시장의 고점이 뭐 1분기다, 뭐 2분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시점을 초점으로 맞추고 이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포모장의 정도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좀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 요 리플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가 이 비트는 좀 큰 상승이 나왔지만 뭐 그래봤자 한 4% 상승이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또 상승은 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 2.4달러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현재 이 리플의 체크 포인트로는 2.5달러를 넘어서는지 그것을 또 지켜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2.5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딱 봐도 요 삼각수렴의 그 끝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삼각수렴을 제가 이번에 그린 게 아니라 예전에 그려놨던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제가 봐도 신기하게도 그 삼각수렴의 끝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그 월봉 형태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현재 좀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각수렴 후 큰 돌파, 그리고 더 큰 삼각수렴 후 큰 돌파,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만큼 왔으니까 심지어 요 2018년의 고점 여기를 넘어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리플은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올해 이 대세 코인은 제가 리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순항만 하게 된다면 이 리플은 더 큰 상승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올해의 대세 코인임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월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플에 대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최근에 이 조급함을 버리고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진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최고의 조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에 뭐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비트를 바라보는 그 시각처럼 이 리플도 최소한 올해만큼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